3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살펴볼 교과서 개념은 구단원에 대한 개념이에요. 구단원 제목이 상황에 어울리게입니다. 상황에 어울리게 뭘 하라는 건지가 이제 중요한 내용일 텐데요. 자, 그럼 교과서 개념을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념은 말의 빠르기, 그리고 높낮이, 그리고 세기를 살려서 말해보자는 거예요. 말의 빠르기라는 거는 말 그대로 빨리 얘기하거나 천천히 얘기하거나 이걸 말하겠죠. 높낮이는 높게 얘기하거나 낮게 얘기하거나 이걸 말할 겁니다. 세기는 크게 얘기하거나 작게 얘기하거나 이거겠죠. 같은 내용인데도 빠르기나 높낮이나 세기만 다르게 하면 좀 의미가 달라져요. 나타내고 싶은 내용을 좀 더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고. 그래서 좋은 점 알아봅니다. 첫 번째, 말하는 사람의 무엇을 생각이나 기분을 잘 전달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내용으로도 전달을 하겠지만 우리가 같은 말이라고 해도 이 표현과 응? 이란 표현과 응? 이란 표현 어때? 똑같은 응이라는 글자를 얘기했는데 응과 다르잖아요. 그치? 말의 빠르기, 높낮이, 세기만 달리했을 뿐인데 생각이나 기분이 전혀 다르게 전달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말하는 내용을 좀 더 자연스럽게, 재미있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내용을 그래서 아주 효과적으로 전달을 할 수가 있고요. 말하는 무엇을, 상황을,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해요. 상황을 바르게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데 이 말의 빠르기와 높낮이와 세기를 다르게 표현해버리면 아예 전혀 다른 상황이 전달이 되거나 전혀 다른 생각이나 기분이 전달되거나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때문에 오해를 사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그러니까 글자 표현을 바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빠르기, 높낮이, 세기를 살려서 말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과서 활동을 좀 살펴보면은요,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상황에 따라 같은 말을 다양하게 표현하기의 예인데 지금 네 개의 장면 속에서 친구들은 네라는 말밖에 안 했어요. 근데 지금 봐봐. 나타내고자 하는 기분이나 생각이 전혀 다르죠. 환하게 웃으면서 네라고 대답하면 뭐 좋아요. 이런 의미. 저도 좋습니다. 긍정의 의미를 전해줘요. 근데 뭔가 지금 표정이 좋지 못하단 말이에요. 팔짱을 끼고 근데 쳐다보면서 이런 그림의 작은 표현 같은 것들이 되게 지금 짜증나는 상황이라는 거죠. 입으로는 네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 친구의 기분은 별로예요. 짜증났어요. 화났어요. 그러니까 진짜 뭐 좋아서 네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친구도 네라는 말을 했지만 이 친구는 지금 뭔가 되게 어깨가 움츠려져 있고 땅을 바라보면서 눈썹도 이렇게 찌푸려져 있어요. 뭔가 되게 우울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죠. 또는 주눅이 들었어요. 그럴 때 네예요. 근데 네 번째 친구는 어때요? 눈이 동그래졌어요. 이 그림의 작은 표시 그리고 손을 이렇게 올리고 있으면서 네! 했어요. 뭔가 깜짝 놀라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어때요? 상황이 다 달라요. 이 서로 다른 상황이라는 걸 정확하게 표현한 것은 네 명의 친구들이 한 말의 내용이 아니라 이 친구들이 어떠한 표정, 어떠한 말투로 이 말을 사용했느냐가 다른 상황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황에 따라 같은 말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빠르게, 높낮이, 세기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게 살려서 말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개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인물의 말을 듣고 말의 빠르기, 높낮이, 세기의 특징을 알아보자. 그러니까 내 기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인물의 말을 잘 살펴보면서 이때 인물의 기분이 잘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빠르기, 높낮이, 세기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이야기의 흐름을 잘 살펴봐야 돼요. 장면을 잘 살펴보면서 지금 인물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봐야 합니다. 왜? 말의 빠르기, 높낮이, 세기라는 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얘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 잘 살펴보고요. 근데 여기 지금 장면에 안테나가 떴네요. 장면이라는 낱말 뜻이 나올 건가 봐요. 한번 알아보러 가겠습니다. 장면, 마당, 장, 낱, 면이 합쳐진 낱말인데요. 장면 무슨 뜻일까? 어떤 장소에서 겉으로 드러난 면이나 벌어진 광경을 장면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쓸 수 있어요. 냠냠냠냠 아주 맛있는 뼈다귀를 지금 먹고 있는 강아지를 보면서 우리 강아지가 눈물이 아니라 군침을 뚝뚝뚝 흘리네요. 우와,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야.
지금 보이고 있는 이 장면이 너무나 감동적이래요. 먹고 싶어서. 나도 저렇게 맛있게 먹고 싶은데 너무 감동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걸 장면이라고 하는데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이야기의 흐름이나 장면들, 보여주고 있는 장면들 잘 살펴보면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아보고, 그 다음 인물이 한 말을 잘 보세요. 그리고 그 말을 통해 표현하고 싶은 마음, 지금 그래서 인물의 마음이 어떠한가, 마음에 따라서 우리 조금 전에 막 표정들 살펴봤죠. 그때 나타난 마음에 따라서 말투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인물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아봅니다. 그리고 인물이 한 말에 빠르기와 높낮이와 세기는 어떠할까 하는 것을 살펴보는 거지요. 자, 우리 친구들 교과서 안에 검정고무신이라는 만화 영화가 나와요. 이 만화 영화에서 인물이 한 말에 빠르기, 높낮이, 색이 어떠할까 알아보겠습니다. 한 장면이 있는데요. 여기 친구가 날씨가 너무 더워 걷지를 못하겠네 라는 말을 했어요. 이 말을 할 때의 빠르기와 높낮이와 세기는 어떠할까? 알기 위해선 무엇부터? 인물이 처한 상황, 그때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고 그랬죠. 자, 어떤 상황일까? 날씨가 너무 더워 걷지를 못하겠네 라는 말을 한 것에서 알 수가 있어요. 정말 더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친구의 마음은 지쳤어요. 그죠? 힘들어. 그러면 지치고 힘들 때 어떤 말의 빠르기, 높낮이, 세기가 알맞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빠르게 안 나오죠. 말은 느려야 돼요. 그리고 높이도 높게 얘기하려면 힘이 들거든. 가뜩이나 힘든데 더 높이 힘내도 못하죠. 그러니까 낮아야 되겠죠. 세기는 어떨까요? 세게 말하려면 우리가 힘들어야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약하게 얘기하죠. 지쳤으니까. 목소리 크기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빠르기는 느리게, 높낮이는 낮게, 세기는 약하게. 날씨가 너무 더워서 걷지를 못하겠네. 이렇게 읽으면 가장 상황에 알맞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 해볼 거예요, 이제. 그냥 크게 어렵지 않아요. 여기서 어떤 말투를 써야 하는가는 인물이 정말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그때 인물의 마음이 어떠할까? 이런 것들만 생각해 보시면 우리 친구들도 쉽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개념인데요. 인물의 표정과 몸짓의 의미를 생각하며 이번에 만화 영화를 보자는 건데요. 자, 여기서 표정에 안테나가 올라가 있습니다. 표정, 기쁜 표정, 슬픈 표정 이럴 때 우리가 쓰는 낱말인데 자, 표정은 어떤 뜻을 가진 낱말일까요? 겉표, 뜻, 정이 합해진 낱말인데요. 표정은 이렇게 마음속에 품은 감정이나 정서 등의 심리 상태가 겉으로 드러남 또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그 사람은 얼굴에 있는 근육들을 움직여서 마음을 표현해요. 그죠? 그렇게 그 움직인 근육이 표현해주고 있는 마음 상태. 이게 이제 표정이 겉으로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하죠. 지쳤을 때의 표정, 즐거울 때의 표정, 우울할 때의 표정, 짜증날 때의 표정이 그때그때 달라지는데 이런 것들을 표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쓰죠. 깍 놀래라! 표정이 살아있네. 지금 탈들을 보고 있는데 이 탈은 어때요? 뭔가 좀 즐겁나 봐요. 그죠? 아주 환하게 웃고 있고요. 두 번째 탈은 뭔가 좀 화가 났나 봅니다. 눈썹이 막 올라가 있고. 세 번째 탈은 뭔가 우울한가 봐요. 눈이 이렇게 처져 있고. 네 번째 탈은 뭘 보고 놀랐는 모양이죠. 눈이 동그랗고 입을 이렇게 모으고 있어요. 이렇게 표정들, 얼굴이 보여주고 있는 마음 상태를 표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넘어가서요. 인물의 표정과 몸짓의 의미를 잘 생각을 해보자. 만화 영화를 보다 보면 지금 저 인물이 어떤 표정인지 어떤 몸짓인지 그럼 저런 표정과 저런 몸짓을 한다는 건 지금 마음이 어떠한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우선 인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부터 살펴보세요. 왜냐하면 표정과 몸짓에서 드러난 인물의 마음은 인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인물의 표정과 몸짓이 어떠한지 그런 표정과 몸짓을 왜 했을까? 왜 저런 표정과 몸짓이 나올까라는 까닭을 생각해 보고 인물과 같은 표정과 몸짓은 언제 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지금 인물이 뭔가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있어요. 난 어떨 때 저렇게 인상 쓰지? 하는 걸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 친구들이 짐작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해서 표정과 몸짓의 의미를 알아보자. 까닭과 언제 그런 표정이 나오는지 우리도 그런 표정을 지을 때가 있잖아. 그럼 나는 언제 저런 표정을 짓는가를 떠올려 보면 인물의 마음을 쉽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역시 그래서 교과서 안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해볼 거예요. 표정과 몸짓의 의미. 자, 이 장면에 나타난 선생님의 표정과 몸짓의 의미를 한번 알아보자. 선생님이 일단 표정 되게 화나시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요거 지금 그림의 작은 표시일 수도 있지만 엄지척 하고 올리셨어요. 근데 지금 선생님이 무엇을 보면서 이런 표정과 몸짓을 했냐면 달리기 들어오는. 근데 이 친구가 달려 들어오는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선을 뚫고 온다는 건 이 친구가 1등한 거죠. 1등한 친구만 뚫고 올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런데 그 친구를 보면서 선생님이 엄지척 올리고 표정 밝게 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지금 어떤 마음이다. 선생님의 웃는 표정과 손가락,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리는 이 몸짓을 통해서 1등한 어린이가 대단하다, 훌륭하다, 칭찬의 의미로 이런 표정과 몸짓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시험엔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이 표정과 몸짓을 통해 알 수 있는 선생님의 마음, 의미가 무엇이냐, 또는 이런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선생님은 어떤 표정과 어떤 몸짓을 사용했는가 정리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어때? 할 수 있겠죠? 왜냐면 이런 표정이나 몸짓, 우리가 이런 상황,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도 별로 어렵지 않아요. 꼼꼼히 잘 보면서 단서를 찾고 글에 담겨있는 의미를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개념을 알아볼까요? 만화 영화를 보고 이번엔 느낀 점을 표현해 봅시다. 우리 친구들이 제일 잘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이제 그동안에는 만화 영화를 재미나게 보고 재밌었다 하고 그냥 끝나면 되는데요. 이번에는 재밌었다 하고만 끝나지 말고 뭐가 재밌었는지 그 느낀 점을 한번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우선 만화 영화를 잘 봐야 뭔가 느낀 점이 있겠죠. 보다가 자거나 그러면 느낀 점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만화 영화의 내용을 잘 보면서 정확히 파악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물을 살펴봐야죠. 인물이 어떤 말투와 어떤 표정과 어떤 몸짓을 하는가 잘 보면서 그에 담겨있는 인물의 마음을 짐작해 봅니다. 기쁜지 슬픈지. 그러니까 이거 알기 위해서는 일단 내용부터 정확히 파악해서 인물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 알아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해도 벌써 만화 영화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한 거야. 그러면 이때 이제 느낀 점이 있겠죠. 인물의 말투나 표정과 몸짓의 변화에 따라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그러니까 잘 보고 나서도 우리 친구들에게 그래서 어땠어? 물어보면 재밌었어요. 이게 다인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거면 재밌었어요 얘기하려고 우리가 이거 배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재미있었다는 건 전체적인 감상이라면 좀 나눠보자는 거야.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우리가 보는 만화 영화도 보면은 인물이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요. 기쁜 일, 슬픈 일, 우울한 일, 뭐 긴장되는 일 겪는다고. 이렇게 상황이 좀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을 해보자는 겁니다. 느낌을 자세하게 말하기 위해서라도 만화 영화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자, 우리 친구들 교과서 안에 장금이의 꿈이라는 역시 만화 영화 나와요. 여기서 이제 인물의 말투, 표정, 몸짓에 따라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내용에 대한 생각,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한 장면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도 말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장면에서 버리지 마세요, 함께 살게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애원하고 있는, 정말 간절하게 애원하죠. 간절하게 애원하고 있는 이 친구는 연생이에요. 연생이의 자라인데 버리려고 그래요. 연생이는 얘를 잘 키우고 싶거든. 친구처럼 반려동물로. 그래서 버리지 마세요. 함께 살게 해주세요 하고 애원을 하고 있네요. 자, 이 장면에서 생각이나 느낌. 연생이가 불쌍했고 연생이의 자라를 버릴까 봐 조마조마하였습니다. 로 생각이나 느낌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저 장면 속에서 연생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연생이의 그 상황이 되어서 마음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라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여러분의 생각을 장면별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과 함께 구단원에 대한 개념들 만나봤습니다. 자,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말의 빠르기, 높낮이, 세기를 살려서 말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모두 찾으래요. 그러니까 한두 개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꼼꼼히 봐야죠. 동그라미 표하시오. 말하는 상황을, 그렇죠. 글뿐만이 아니라 빠르게 높낮이 세기만 다르게 해도 상황을 바르게 전달할 수 있어요. 말하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지요. 말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말투만 다르게 해도 좀 더 효과적인 전달 가능합니다. 듣는 사람에게 듣기 좋은 내용으로 말할 수 있다 그랬는데 듣기 좋은 내용으로 말하기 위해서는 말투를 다르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용 자체를 듣기 좋아하는 내용으로 꾸며야만 이런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빠르게 높낮이 세기를 살려서 말할 때는 상황을 바르게 전달할 수 있고 내용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1번과 2번을 동그라미 하면 정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말소리로 말하기에 가장 알맞은 말, 높고 빠르고 세게. 와, 드디어 찾았다! 배가 살살 아픈 것 같아! 너무 추워서 손이 얼었어! 다시는 지각하지 않을게요! 쉿! 네 말은 비밀이니까 조심해! 뭐가 가장 상황에 알맞죠? 와, 드디어 찾았다가 가장 알맞겠죠? 배가 살살 아픈데 어떻게 높고 빠르고 세게 얘기하겠어? 배가 아픈 것 같다. 낮게, 느리게, 약하게 얘기하죠.
너무 추워서 손이 얼었을 때도 마찬가지일 거고, 지각하지 않을게요는 반성인데, 반성할 때는 좀 목소리가 낮아지잖아요. 좀 천천히 해야 되잖아요. 쉬니 말은 비밀이니까 비밀 얘기할 때 나도 모르게 목소리의 세기가 약해지죠. 그래서 알맞지가 않습니다. 선생님처럼 이렇게 실제로 빠르고 높고 세게 한번 우리 친구들이 연기하듯이 소리를 내보세요. 가장 무엇이 어울리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인물의 표정과 몸짓이 나타내는 의미로 알맞은 것 그랬는데요. 이제 장금이의 꿈의 한 장면이에요. 뭔가 되게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이라는, 긴장된 표정처럼 보이지 않나요? 맞아요. 되게 긴장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생각시 시험을 둘이 봤어요. 그래서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이름이 나오나 안 나오나 너무 긴장이 되는. 그렇다면 목소리로 가장 알맞은 것은, 마음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조마조마한 마음이죠. 새 목소리 나올까 안 나올까. 화나거나 즐겁거나 슬프거나 신나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답은 5번에 있네요.